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49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업로드 예정이고요. 미국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상승의 힘이 전날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보시면은 상승 종목 수 절반, 하락 종목 수 절반입니다. 빅테크가 좀 많이 올랐고 나머지 업종, 나머지 종목들이 좀 부진한 이런 흐름들을 나타냈죠. 시장의 힘 자체가 강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매수세가 강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빅테크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랐고 러셀 지수 이런 거는 좀 부진했죠, 그죠? 하여튼 빅테크 위주로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다고요.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그죠? 탄력적인 상승의 신호를 보여줬고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됐을지 몰라도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저항이 2900입니다. 2900까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건 모르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특별한 어떤 그런 무거운 저항은 일단은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항이 없는 건 아닌데 2900이 좀 의미 있는 저항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이 바닥 만들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일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구나 봐주시면 되고 어디선가 고점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단기 바닥 확인 후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 중입니다. 상승 추세는 많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 훼손돼서 이런 라인들이 훼손이 돼가지고 조금 상승 탄력 둔화되긴 했는데 일단 상승 추세 중이긴 하다. 아직까지는요. 하락으로의 막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그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도 가능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일단 눌림시 매수로서 계속해서 일단 이렇게 그 시장이 아직까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죠. S&P 지수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나스닥보다 어떤 측면에선 더 낮습니다. 5717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어디가 저항일까요? 여기가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저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5875 정도로 5870 정도로 잡겠습니다. 5870. 5800이 어떤 자리냐면 5870이 어떤 자리냐면 요날 종가. 그죠? 12월 18일 날 급락했을 때 종가가 5870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죠? 2월 27일 목요일 날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종가가 5876인데 5870 부근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특별한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S&P 지수도 일단은 단기 바닥 확인하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예.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아직은 붕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붕괴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는 하락의 목표치가 열릴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미국 본장 개장 전인데요.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고 나서 보자고요. 어떻게 될런지요. 아직까지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종가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채권은 하락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린다. 물론 근데 이 정도 하락의 목표치가 좀 열린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특별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채권이 이렇게 조금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일단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채권시장이 움직이고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게 관세와 관련된 이슈죠. 그죠? 관세가 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은 위험자산 선호, 안전자산 회피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채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죠?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채권은 오늘 밤에 그 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리 가격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요. 구리 가격이 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 오래간만에가 아니고 그 역사적 고점을 뚫었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은 어떤 자리인가요? 무거운 저항, 그죠? 무거운 저항일 겁니다. 무거운 저항. 무거운 저항을 뚫어냈고 변동성도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아직은 뭐 이 자리가 뭐 꼭지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구리 가격은 굉장히 강해서 사실 계속해서 이런 걸 레벨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 저항들이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왜 중요한 저항이냐면 여기 지난번에 여기 고점 중요한 자리죠. 또 최근의 고점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잖아요. 고점을 역사적 고점들을 이렇게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좋게 보셔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 무거운 저항을 급격하게 돌파한 착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급한 조정 같은 거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정석적인 투자는 아닙니다. 지금 정석적인 건 뭐다? 구리값이 떨어지면 눌림시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 되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구리 인버스 구리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해다 베팅하기 정말 베팅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리이긴 하나 정석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그죠? 정석은 조정이 나오면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눌림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네, 아무튼 이 오버슈팅 어떤 급등의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이 한 번쯤은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대응은 이런 자리에서 구리가 올라간다라고 베팅하셨던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겠죠. 여기서 인버스를 들어간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정석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좀 투기적인 베팅이 될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도 반등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각종 위험 자산들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자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요즘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너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버리면은 미국 주식으로 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럼 세계 증시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어젯밤처럼 미국 증시가 힘이 없이 비실비실 찔끔 오른다면은 그런 거는 세계 증시에 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막 나스닥 2%씩 폭등을 해버리고 그러면 한국 증시 아침에 갭상승 출발하고 장중에 안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죠? 미국이 이제 급락하지 않고 적당히 미국이 좀 잘 나가줘야지. 미국으로 쏠림, 미국의 급등이 나타나 버리면은 세계 증시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볼 건데 요즘 한국 증시에서 계속 보셔야 될 점은 뭐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요즘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다른 종목들 혹은 어떤 뭐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거에 운명을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쏠림이 아직 끝났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쏠림은 조금 완화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 무거운 저항이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런 이 급격한 상승 탄력이 아직 이런 급격한 상승이 이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서 삼성전자의 쏠림, 삼성전자로의 돈 쏠림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쏠림이 조금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완화가 되어 있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선까지 아직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빨간색 선이 저항이니까 뭐 일단은 저항 맞고 좀 밀리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를 근데 아직까지 이런 자리에 무거운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잘 버티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생각도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N자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N자 이야기는 빨간색 선 돌파 한 착 하고 나면은 그러면 N자 상승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가볍게 5일선 한번 터치하고 지금 이 흐름이 괜찮은 걸 보면은 뭐 가능성 열어는 둘 필요 있겠죠, 그죠? 돌파 한 착해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빨간색 선은
저항이다. 저항이다. 저항은 아직 돌파된 게 아니니까, 저항 부근이니까 기존 주주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거죠.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강하게 움직였죠. 그죠? 요즘 코스피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뭐죠? 여기가 직전 고점이잖아요. 직전 고점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코스피 지금 흐름 보시면 좀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이까지 상승한 거에 대한 기간 조정 진행 중인 거고요. 기간 조정 이후엔 뭐죠? 상승했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일단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만약 긍정적으로 움직여 버린다면은 코스닥은 좀 소외가 길어질 겁니다. 분명히. 요즘에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긴 좋으나 막 그렇게 완벽하게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잘 가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보통 한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잘 가긴 어렵고 지금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아직 살아있고 코스피가 좀 더 코스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코스피가 좀 강하다. 하여튼 얘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 녹화하다가 버튼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하여튼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아직 빨간색 선을 넘진 못했다는 거, 근데 알고는 있자고요. 지금 코스피의 흐름이 훨씬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여기를 넘지 못해서 좀 부담스럽다. 근데 삼성전자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만 하긴 하다라는 거, 그죠? 그렇다면 코스닥은 좀 서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이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1180이라고 대략적으로 숫자를 드렸는데 1180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라서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좋아서 이 자리를 와장창 깨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 일단 여기가 지난번에 확인한 단기 바닥인데 저점이 살짝 낮아지긴 했으나 강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확인하고 싶긴 한가 보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쌍바닥 가능성이 좀 높다. 혹은 이제 중기적인 측면에서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1180이란 자리,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이 1180이란 자리는 제법 지지력이 강할 수 있구나. 이런 중기적인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 중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아직 때가 아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지금은 코스피의 때입니다. 그죠? 지금은 코스피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 코스닥에서 오늘 코스닥의 성과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거는 2차전지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이긴 한데 하여튼 2차전지가 그렇다고 지금 다시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2차전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없는 업종이 2차전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늘은 좀 성과가 좋았습니다만은 이런 양봉 하나로 뭔가 좀 확신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가장 약합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이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좀 시장을 좀 살려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받치고 있는 건 아직도 대형 제약바이오 친구들입니다. 대형 제약바이오들 아직 좋고요. 어쨌든 이 코스피 대형 반도체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이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친구들도 좀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반도체 조금 움직였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움직이는 바람에 코스닥으로 올 돈 자체가 없어서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가 좀 약했을지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오늘 반도체가 조금 움직였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받쳐주니까 하여튼 코스닥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또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한국 증시는 현재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많이 올랐다고요. 그죠? 하지만 아직도 이게 뭐 하는 거다? 이게 아직도 2차전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바닥 확인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바닥이 맞나?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 확인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에는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미국 반도체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미국 반도체들 요즘에 그 중장기적인 힘이 좀 빠져서 그런데 어쨌든 지수가 좋으니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이런 ETF들 잘 움직이고 있죠. 그죠? 어젯밤은 이 ETF가 살짝 상승하긴 했으나 근데 뭐 특별히 뭐 추세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런 모습은 안 보입니다. 미국 증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좀 다 봤고요. 비트코인 같은 거 다시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조금씩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정신을 차리면 중국 관련 자산들은 조금 좀 서운한 경향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하여튼 최근에 좀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는 건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리가 지금 구리가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 이걸 보고 뭐 고점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 구리는 중국과 좀 연관이 좀 있긴 있죠.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미국 주식이 움직이면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좋으면은 중국 주식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고, 중국 주식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구리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구리급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중국 증시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최근에 미국이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실제로 좀 힘이 빠졌죠. 그죠? 다 봤고요. 뭐 유럽 증시는 여전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 상승이 요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다가 지금 요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한번 꺾인 거죠. 그죠?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누웠습니다. 어쨌든 근데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 따라서 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미국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단기 바닥 만들고 나서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좀 불안하긴 하죠. 일본 증시도 이번에 이렇게 타격을 좀 많이 받아서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뭐 괜찮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